나의 직업이 상담, 영업, 설명과 관련이 있다 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임코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취해야 하는 태도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주변에 많죠. 상담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는 저처럼 강의를 하는, 무엇인가 수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상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3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듣는 이의 입장에서 이해에 초점을 맞추자. 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말하는 것에 좀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내가 말을 하기 편한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가 쏠립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보를 전달할 때 듣는 청중의 연령대가 거의 정해져 있으면 좀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러 연령대를 접하거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접할 때는요, 내가 말을 하기 편한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쉬운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설명을 하다 보면 예시를 꼭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시를 내가 생각하기 편한 내 연령대에 맞춘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맞춘 그런 예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의 취향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입해서 말을 하면 잘 알아들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청중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주셔야 하고요. 이 청중이 잘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예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이때 예시를 만약에 사자성어나 아니면 좀 연륜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 속에서 예시를 든다면 10대 청소년들은 잘 알아듣기가 어렵고 공감이 잘 안 되겠죠. 10대 청소년들이 만약에 청중이다. 그럴 때는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이돌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 요즘 좀 핫한 것들, 그런 것들로 예시를 좀 들어줘야 하고요. 반대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접할 때는 유튜브 이야기나 아이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좀 알아듣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맞는 예시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사실 나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약간 박학다식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 청중이 누군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예시를 적용함으로써 청중의 입장에서 이해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말에 자아도취하지 말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이나 설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내가 말하는 것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대체로.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말을 막 계속 하는 것에 난 너무 말을 잘해 역시 하면서 속으로 내가 내 말솜씨에 자아도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이런 걸 들으러 갔을 때 상대방이 설명을 해주는 것에서 상대방은 말을 막 계속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입장에서 내 말에 젖어들지 말고 듣는 이를 관찰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현재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있는가? 나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실 때는 관심이 나한테 쏠려 있으면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 쏠려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자아도취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접근하면서 듣는 이를 관찰하고 접근하자. 세 번째, 청중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청중이 계속 내 이야기에 계속해서 젖어들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만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져요.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식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현재 잘 알아듣고 있는지에 대한 묻는 질문도 좋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에 대해서 청중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을 던지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또는 이럴 때 어떤 것이 필요했느냐 라는 식으로 청중이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는 정보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만약에 지금 영업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이것이 없었을 때 일상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일상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청중에게 던지면서 그럴 때 어땠느냐라는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이 조금 더 이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 아,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질문을 통해서 내 이야기에 청중이 젖어들게끔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이론과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이론을 적용시켜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그것에 관련해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떠한 스피치 강의를 할 때 청중들에게,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질문을 던지는 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발표 불안 상황에서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이것을 적용시키면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청중이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 자, 여기까지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직업적으로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던가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라던가 이럴 때도 항상 정보를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이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